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제로 슈거라는 문구가 적힌 음료나 과자 등의 식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보통 막연히 좋겠거니 하고 구매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로 슈거가 일반 설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제로 슈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제로 슈거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대체당을 사용한 식품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100g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일 경우 무설탕 또는 제로 슈거라고 합니다. 저렇게 줄어든 당에는 대신 다른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이 감미료에는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와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천연 감미료에는 스테비아와 알룰로스, 자일로스 등이 있고 인공 감미료에는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탕과 맛이 완벽히 같지 않고 사람마다 느끼기에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지만 음식의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쓸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크게 설탕과 유사한지 아니면 다른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유사한 당류형 감미료에는 알룰로스, 자일로스가 있습니다. 화학식을 보시면 알룰로스는 포도당과 같아 이성질체라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성질체란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 다른 물질로 분류된 것을 말합니다. 자일로스는 화학식은 탄소 하나가 차이나지만 선형구조일 때 말단의 CHO의 알데하이드기, 내부에 여러 개의 OH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져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당류형 감미료는 설탕과 구조가 전혀 다르고 단맛만 흉내낸 분자입니다. 포도당의 구조를 가지지 않아도 단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혀의 단맛 수용체에 맞는 분자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T1R2, T1R3라고 쓰인 부분이 있는데 저기에 맞는 구조면 다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볼펜 뚜껑처럼 말이죠. 뚜껑에 맞물리기만 하면 어떤 펜이든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비당류형 감미료에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선형구조의 아스파르트산과 방향족 고리를 가진 페닐알라닌이라는 두 개의 아미노산이 합쳐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 부분이 단맛 수용체의 소수성 반응기와 결합해 단맛을 증폭시키고 선형구조의 NH2, COO-기가 수용체와 수소 결합을 형성해 결합을 안정화합니다. 이렇다 보니 설탕보다 훨씬 정확하게 결합하고 약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게 됩니다.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일부 OH기를 염소로 치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염소 때문에 단맛 수용체의 소수성 반응이 강화되어 설탕보다 더 강한 단맛을 갖게 됩니다. 수크랄로스의 당도는 설탕의 약 600배입니다. 아세설팜 칼륨은 고리 모양의 아세설팜과 칼륨이 이온 결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의 두 감미료와는 다른 형태로 반응합니다. 구조를 보시면 위에 산소가 잔뜩 달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쪽으로 음전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맛 수용체와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감미료들이 입체적 결합에 더 의존한다면 아세설팜 칼륨은 전기적 상호작용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이 감미료들이 몸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이쪽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 연력학 제1법칙과 식품 칼로리의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는 생성 소멸하지 않고 형태만 변할 뿐이죠. 입으로 들어온 음식의 에너지 중 배출되는 것을 제외하면 몸속에 쌓이거나 어딘가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로슈거 감미료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거의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타입입니다. 흡수가 매우 적거나 흡수되더라도 대사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종류로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이 있습니다. 시스템인 몸의 에너지로서 유입이 작아 거의 저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는 되지만 에너지 전환이 거의 없는 타입입니다. 첫 번째와는 미묘하게 다르죠. 이 케이스는 소화 과정에서 흡수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죠. 우리 몸은 흡수한 에너지를 ATP라는 것으로 변환해 저장합니다. 이 케이스는 흡수를 하였지만 ATP를 유의미하게 만드는데 활용되지 못해 에너지 흡수회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산되거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종류로는 알룰로스와 자일로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량 흡수가 되고 뇌에 영향을 주는 타입입니다. 다른 말로는 에너지는 거의 없지만 뇌 반응은 있는 것이죠. 강하게 자극받은 단맛 수용체가 과거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패턴을 인식하고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뇌는 포도당이 유입될 것을 예측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혈당이 오르지 않아 사람에 따라 허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종류는 아스파탐과 스테비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갈까요? 위에서 구분한 타입별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 칼륨은 혈당 상승이 거의 없고 직접 체중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의 조성 변화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체내 메커니즘 이외에도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요. 두 번째, 흡수는 되지만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타입입니다. 알룰로스는 혈당 상승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일로스 또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감미료로 설탕에 일부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량 복용할 경우 복부 팽만과 설사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흡수되지 않은 당이 장내 삼투압을 상승시켜 수분이 유입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인 소량 흡수가 되고 뇌에 영향을 주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이전에 언급한 대로 실제로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허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면 도파민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인 신호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도당의 유입을 예측하고 신호를 보냈지만 실제로는 들어오지 못한 거죠. 보상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에 따라 식욕이 늘어나거나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을 순서대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흡수가 안 되는 타입은 장내 미생물의 영향이, 흡수되나 사용이 안 되는 타입은 위장의 영향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타입은 뇌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혈당과 에너지 대사만을 기준으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2번, 1번, 3번 순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룰로스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룰로스는 단가가 높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소량만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성분표를 보시면 감미료들이 혼합되어 사용되는데 알룰로스는 그 비중이 작죠. 그 다음으로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 칼륨이겠네요. 물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으니 안심하고 마음껏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순수 설탕을 먹던 상황에서 대체하는 것이지 대체 감미료를 쓴다고 더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제로 슈거의 종류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 제로 슈거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골라 먹었습니다. 이제는 뒤에 달린 성분표를 잘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만 줄이죠.